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남들은 곤히 잠든 그 시간에 홀로 깨어 떨리는 손끝을 알콜솜으로 닦아내셨습니까?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손가락 끝을 파고드는 그 날카로운 바늘의 감촉, 맺혀 나오는 붉은 빗방울을 내려다보며 오늘은 또 무엇을 먹어야 하나? 밥 한 숟가락조차 마음 편히 뜨지 못하는 그 서글프고 막막한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원 진료실과 당뇨 합병증 예방 캠페인의 현장을 오가며 여러분과 같은 환자분들의 곁을 지켜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정혜준입니다. 오늘 저는 흰 가운을 입은 권위적인 의사가 아니라 이름 모를 약을 팔러 온 장사꾼은 더더욱 아닌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 특별한 비법을 처음 마주하게 된 건 몇 년 전 우연히 들렀던 깊은 산 속의 어느 절에서였습니다. 맑은 산 공기 사이로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퍼지는 점심 공양 시간이었는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긋하신 노스님들께서 그 하얀 쌀밥을 그것도 고봉밥으로 수북하게 담아 남김없이 뚝딱 비워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인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탄수화물 덩어리인 흰쌀밥을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저 연세에 당뇨 합병증 하나 없이 혈색이 맑고 건강하실 수 있을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보며 저는 강한 의구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한 노스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투박한 질그릇 잔을 하나 건네시더군요. 그 안에는 짙은 갈색을 띠는 정체모를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식사 전에 이 물 한 잔만 마시면 아무리 밥을 든든히 먹어도 속이 편안하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네. 그것이 저와 그 검은 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고백하건대 저 또한 한때는 여러분처럼 혈당 수치라는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정작 제 몸은 돌보지 못해 어느새 당뇨 전 단계라는 위험한 경고장을 받아들었던 것이지요. 의사인 저에게도 당뇨는 두렵고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건네주신 그 지혜를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제 삶에 직접 적용한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밥 먹는 것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즐거움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잃어버렸던 밥 한 그릇의 행복을 되찾고 건강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주변의 소음은 잠시 잊으시고 저에게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20년의 의사 생활을 걸고 검진한 그 검은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진짜 약이 되는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주세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덜컥 겁이 나니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좋다는 약초부터 찾으시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수십만 원짜리 즙을 박스째로 사다 놓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드시고 나지요. 하지만 그 쓰고 독한 즙들이 과연 우리 몸에 약이 될까요? 내 체질에 맞지 않는 농축된 즙은 오히려 지친 간과 콩팥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꼴이 됩니다. 특히 돼지감자나 여주즙 같은 것들은 잘못 드셨다가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리 비싼 걸 챙겨 먹고 밤양을 줄여도 식후혈당은 야속하게 치솟는 걸까요? 제깍제깍 흘러가는 시간처럼 우리 몸의 대사도 흐름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먹는 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속으로 당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꽉 막힌 명절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좁은 2차선 도로에 수천 대의 자동차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먼저 가겠다고 끼어들고 밀어붙이면 결국 토르는 마비되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혈관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톨게이트의 바리케이드입니다. 차들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차단기가 내려와서 한 대씩 천천히 질서 있게 통과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야 도로는 평화를 되찾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되어 당분이라는 자동차들이 혈관 고속도로로 진입하려 할 때 입구에서 누군가 잠시만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하고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이 비명을 지르지 않고 여유롭게 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조건 몸에 들어온 당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 흐름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 조절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바리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귀한 재료는 대체 무엇일까요? 노하우가 담긴 비법,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실속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부엌 찬장 어딘가에 평범한 봉투에 담겨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귀한 재료는 바로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싱싱한 생표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햇볕에 바싹 말려야만 하는 건표고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린 표고버섯은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으로 머금으며 비타민 D와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을 스스로 풍부하게 만들어냅니다. 생표고와 비교하면 그 함량이 무려 1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이 성분들이 바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이 말린 표고를 우린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우리 장 속에는 마치 끈적하고 촘촘한 그물망이 쫙 갈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마다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려는 당분들이 이 그물에 하나하나 걸려 천천히 이동하게 되니 혈관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풍부한 비타민 D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슐린 저항성까지 똑똑하게 개선해줍니다. 녹이 슬어 뻑뻑하게 열리지 않던 세포의 문에 부드러운 기름칠을 해주어 당이 세포 안으로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격입니다. 이렇게 당이 서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흡수되니 식후에 갑자기 머리가 띵하거나 몸이 축 처지는 끔찍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 속이 마치 맑고 깨끗한 계곡물처럼 한결 평온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화학적인 약물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표고버섯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늘 엄마의 안전한 밥상 위에서 먹어온 아주 친숙하고 안전한 식재료입니다. 적절한 섭취량만 지킨다면 부작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비싸게 나가는 영양제 비용, 이제 과감히 아끼셔도 좋습니다. 단돈 500원 남짓으로 오늘 하루치의 강력한 혈당 방패를 든든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갑 속에 돈이 새는 소리가 아닌 절약되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귀한 표고버섯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주방으로 가보실까요? 먼저 잘 말려진 표고버섯 2-3개를 준비해주세요. 이때 가시 너무 벌어지지 않고 통통하며 뒷면이 하얗고 깨끗한 것이 좋은 표고버섯이니 잘 골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손에 쥐어질 겁니다. 표고버섯은 먼저 흐르는 물에 가볍게 먼지만 털어내듯 씻어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물에 담가두거나 바빡 씻으면 버섯 속에 들어있는 귀한 영양 성분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아깝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유리병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유리병에 생수나 깨끗하게 끓여서 식힌 물 500ml를 담아줍니다.
플라스틱 병보다는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는 유리병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뜨거운 물에 끓이거나 우려내지 마세요. 따뜻한 물은 영양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 속으로 버섯이 천천히 가라앉도록 냉침으로 우려내야 버섯 속의 영양 성분이 온전하게 물 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이제 버섯을 넣은 병을 냉장고에 넣고 하룻밤, 대략 8시간 정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넣어두고 다음 날 아침에 꺼내면 딱 알맞게 우러날 것입니다. 깜깜하고 고요한 냉장고 속에서 표고버섯이 마법을 부리는 시간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면 어젯밤 투명했던 물이 어느새 은은한 황금빛으로 곱게 변해 있을 겁니다. 코끝을 스치는 버섯의 향긋한 냄새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황금빛 물을 아침 공복에 조미컵으로 한 잔 정도 목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마셔주세요. 혹 차가운 기운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버섯물은 식사하기 최소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리 든든한 바리케이드를 쳐두어야 밥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바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식사 전 입안을 개운하게 헹구듯 혈관도 정돈하는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물을 다 마시고 나면 말랑말랑하게 불어난 버섯이 남겠지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불어난 버섯을 생으로 드시면 드물게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푹 익혀서 드실 요리 재료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만들어 두시지는 마세요. 매일 저녁, 다음 날 아침에 마실 만큼만 신선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작은 정성에도 더 빨리 반응하는 법이니까요. 매일매일 내 몸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뇨 박사인 저 정혜준이 드리는 저만의 특별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물을 우려내고 남겨둔 버섯을 잘게 썰어 보글보글 구수하게 끓는 된장찌개에 넣고 푹 익혀 드세요. 향긋한 버섯 향이 된장찌개에 어우러지면서 국물로 한 번, 이 건더기로 또 한 번 당뇨를 잡는 아주 든든한 이중 방어막이 형성될 겁니다. 이렇게 익힌 버섯의 쫄깃한 식감은 씹는 재미를 더해주고요. 든든해진 뱃속의 편안함과 함께 포만감을 주어 밥양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지요. 이 작은 습관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딱 일주일만 꾸준히 유지해보세요. 어느새 아침마다 느끼던 그 지독한 갈증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는 황금빛 버섯물 한 잔,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탁에는 물을 우려내고 남은 버섯을 활용한 맛있는 반찬.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의 리듬감 속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 당신의 밥상은 더 이상 불안한 식사가 아니라 완벽한 당뇨 치유 밥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밥 한 숟가락 뜨는 것이 무섭지 않으실 겁니다. 내 몸속에 든든한 지원군이 자리 잡고 있으니 깊은 한숨 대신 편안한 호흡을 내쉬며 식사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렸으니 이제 단단하게 주먹을 쥐고 마음 먹으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는 겁니다. 당신의 혈당이 안정되어 건강한 미소를 되찾는 그날까지 제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두에게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혹시 붉게 부어오른 엄지발가락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통풍을 앓고 계시거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표고버섯의 퓨린 성분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만성 공파병이나 신부전 때문에 평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물을 무리하게 많이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신중하게 상의하신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진지하고
신중한 조언을 꼭 새겨들어 주십시오. 만약 버섯물을 드시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대신 거꾸로 식사법을 해보세요. 식사 전에 아삭아삭 신선한 채소, 반찬을 먼저 5분 동안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버섯물과 비슷한 강력한 바리케이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제발 오늘부터 당장 멈춰주세요. 건강을 위해 과일을 위닝 돌아가는 믹서기에 갈아 드시는 분들, 그건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고자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일 속의 귀한 섬유질이 다 파괴되어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입안에서 아삭 소리가 날 정도로 통째로 베어 물고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 씹는 과정 자체가 우리 뇌와 위장에게 소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니까요. 명심하십시오. 나쁜 습관 하나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좋다는 보양 10개를 챙겨 먹는 것보다 100번, 1000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랑하는 손주 녀석의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게 되실 겁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호탕하게 웃을 수도 있겠지요. 매일 아침 우리를 옥죄던 그 지긋지긋한 혈당 수치, 그 숫자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으시는 겁니다. 이건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많은 환자분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포근하게 감싸오는 아침 햇살 같은 변화를 맞이하셨습니다. 다음번 병원에 가실 때 담당 선생님께 어르신,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라며 칭찬받는 즐거운 상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당뇨는 죽기 살기로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평생을 달래가며 함께 걸어가야 할 조금 까탈스러운 친구 같은 존재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빛 버섯물 한 잔이 그 친구와 당신이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화해의 악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방송이 끝나는 대로 주방으로 가셔서 찬장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말린 표고버섯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굳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서로의 따뜻한 응원이 모이면 우리는 기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평온해지고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날까지 저 정혜준이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